전해드린 것처럼 확진자와 밥을 먹은 사람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났고 오늘은 2차 감염자의 가족이 그러니까 3차로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환자와 어느 정도 접촉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감염 확률이 높은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 이건 아닌데 네.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 위험한 건지 감염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전파력의 정도를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여러 국가에서 다 혼선을 겪었고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의 기준을 이제 만든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제 6번 환자라든지 그런 가족과의 전파를 봐서는 중국에서 말했던 가족 간의 전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네. 또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적인 접촉 중에서 어떻게 식사를 한두 시간 하는 정도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우리 방역당국의 시사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치밀한 정도만이 아니라 네. 식사를 한두 시간 정도 같이 할 정도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상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방역당국이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일상이냐 밀접이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보건당국이 현재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문제는 사실 환자의 증상 시간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생긴 약간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해프닝에 가깝고요. 시간이요? 예, 시간. 일단은 그래도 일상 접촉자로 분류해놔서 관리가 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메르스 때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너무 이제 그런 사례 기준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 정황들을 파악을 해서 보다 보면, 이 환자는 딱 그 문자적으로는 안 맞지만 조금 더 밀접촉자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고, 또 판단할 때가 있는 거죠. 네. 또 어떤 부분은, 이분은 정말 이거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학조사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원래 기준이면 6시간 전에 만난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6시간이면 별 문제 없겠지라고 그냥 아예 분류를 안 했었다면 이제 완전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해프닝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역학조사관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거, 더 재량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실력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많이 교육이 돼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메르스 때를 좀 돌이켜보면 2m 이내 1시간 네. 이렇게 시간과 거리를 딱 기준을 정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왜 그러는 네.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케이스를 봐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의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역학조사관을 인텔리전트 오피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적인 판단을 가진 부분이라고 영어에서는 아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충분히 훈련이 돼서 그 사람이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표준화된 상황 이후에는 그 사람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네.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잘하려면 훈련된 역학조사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그 나라의 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메르스 때 기준 2m 이내 1시간 이상 노출 요런 기준은 이번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준은 이제 폐기된 기준이었고 메르스 때는 특히 병원에서 일어날 때는 이 기준과 전혀 안 맞게 환자가 발생을 했었었고요. 그렇죠. 다만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전파력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재량권을 많이 줬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사례에서 이런 전파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역학조사관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앞으로는 이제 역학조사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어머니랑도 같이 있었고 네. 지인이랑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음성이 나왔는데 1시간 반 정도 밥 먹은 사람은 또 감염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사실 아직까지 전체 저희가 최장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지금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이분이
가장 처음 노출된 사람에 해당되면 증상 시작되고 가장 처음 노출된 사람이니까 이제 발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밀접 접촉자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또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동 감시 중이던 접촉자들 중에서 지금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접촉자 모두를 자가격리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역학조사 전문가들끼리 이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례 정의 이제 전파력의 수준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전문가들이 그 수준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수준 정도면 이제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일상 접촉자의 범위도 넓히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격리의 수준 방법까지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25일에 확진 환자가 다녀간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업을 중단했는데 방역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연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네. 그게 아주 의료적인 환경, 농도가 짙은 환경에서도 길어야 3, 4일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 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몇 하루 시간 이상 이상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가만둬도 이제 소멸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소독제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소독제가 닿는 순간에 다 사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 오히려 과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관련 보도 본 뒤에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